네. 거기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이 대부분이요. 좀 제가 그 대학에 대해서 이제 불만스러운 거는 건물 짓는데 상당 부분을 쓰고 시설 투자. 예. 그다음에 제2캠퍼스라고 해서 땅 사는 데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때 돈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돈 낸 거를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가면 땅값이 폭발하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토건을 하는데 수혜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실험실이나 책이나 아니면 학생들 가는 돈이 아니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 그다음에 등록금 그러니까 교수들 임금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사립대학도 정부 보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정상 지원 같은 거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반대편의 의견을 또 잠깐 들어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요. 가령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또 한 변인 것 같고요. 또 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 계속 낙후화되는 것이니까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땅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땅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쾌적하고 좀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땅을 구입한다라는 것이 반대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허점이 있는 논리인 건가요? 일단 좋은 선생님 모시고 오면 좋긴 할 텐데요. 예. 그 등록금 문제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이를테면은 아주 똑똑한 몇 사람 있는 것보다는 대학 교육이라면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을 여러 명 뽑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교수 비율 같은 거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명 진짜 똑똑한 사람을 놓고 말 거냐 아니면 여러 사람을 놓을 거냐라고 해볼 때 저는 사람을 늘리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A급 스타 한 명으로 끌고 나가려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낙후된 거를 새로 짓는다. 그럼 뭐 저도 충분히 뭐 이해하는데 보통은 과잉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 사는 거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니까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투기 목적 아니라고 하는데 네. 몇 학교 빼고는 사실은 투기죠. 그 투기고 투기로 땅을 사놨으니까 놀리면 이제 사람들 눈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한 10년쯤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교의 시설이 낙후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지만 너무 대학도 지금 확장 경영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 경영이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지만 대학은 이게 뭔가 막아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기업도 지금 이제 정상 경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학 혼자 지금 공급 경영하고 그 돈에 대한 것들이 좀 대학생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좀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예. 할까요? 지금 박사님의 20대 모습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모습의 청년이었습니까? 아까 짝사랑을 말씀하셨고요. 제 20대 때는 저는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20대를 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저는 어른 되면 그냥 시인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대학교 가서는 그 음악만 했어요. 네. 국악 연주를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마추어로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음대대학원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악으로요. 예. 예. 그해 대학원 시험에 피아노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피아노를 못 치고 시험 볼 정도가 안 돼서 국악 어느 학기를 끝으로? 저는 해금했습니다. 해금이요. 예. 그래서 국악 이론 같은 거를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공부는 그냥 이상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대학 예. 졸업하고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졸업상 한 송이 같은 거잖아요. 네. 학교 지도 교수님이 와서 저한테 유학 간다고 이제 그때 유학 준비하고 있던 중이어서 재즈 스쿨 가는 거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졸업하면은 재즈 스쿨이나 아니 그런 데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국악을 전공하려고 하셨던 하려고 했던 학생이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재즈로 유학을 가려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야로 이제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음악 가르치는 분들은 참 실망도 하고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박사과정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철학과로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또 박사과정도 경제학과로 간 거니까요.
보수적인 선택을 계속 한 거죠, 그냥. 학부 경제학과 나오고, 대학원 경제학과 나오고, 박사도 경제학과 했으니까, 사실 저도 조금 더 이제 진짜 해보고 싶은 거랑 그냥 안전한 선택 중에서 사실은 안전한 선택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경제학 분야 가운데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가운데서도 글쎄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까? 안전한 편이었죠. 그랬나요? 그때는 이제 그 동구가 붕괴하고 난 다음에 자본론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론은 이제 박사 논문을 못 쓰게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생태학 공부가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생물학 공부하고 생태학 공부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학회도 생기고 그때 네. 생태경제학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그래도 생태학이 재밌으니까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멋있어 보이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런가요? 경제학하는데 생태학도 하면은 좀 세 보이지 않니? 그런 거 하고 싶었죠. 다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청년 실업 문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인턴제였던 그 문제점은 잠깐 언급을 하셨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정부가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단기 정책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평생 아니더라도 5년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런 계약들을 하면은 사실은 20대들이 그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10달 이상은 절대로 안 해주려고 해요. 그게 지금 문제니까 여러 가지 장식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20대가 원하는 일자리도 잘 안 생길 뿐더러 단기 위주라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저는 이제 임금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보건권이라든가 혹은 주거권 같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거로는 잘 아직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기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가령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 사람한테 100을 다 줄 수도 있지만 100개를 쪼개서 뭐 100명한테 그 혜택이 갈 수도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단기 정책의 문제점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단기 정책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정책은 꼭 정부가